자, 본격적으로 사연 속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춤을 추는지, 지금도 벌써 광복절이면 애들이 이 방송을 안 보더라도 아직 그냥 뭐 침대에서 좀 뒹굴뒹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춤을 추러 나갔단 말이에요. 아침 일찍. 약간 도가 지나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죠, 선생님께서도? 근데요, 이 아이가 이제 춤을 추는 거, 그리고 또 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춤에도 재능이 있으니까 또 추겠죠. 그렇죠. 끼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끼도 있고, 재능도 있고, 춤도 좋아하고, 또 부지런하게 나가서 열심히 해요. 진짜. 그건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요. 뭐 이 아이를 직접 보지 않아서 참 뭔가 이렇게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층간소음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자고요. 네.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은 활동을 하고 뛰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콩 뛰기도 하고 애들 걸음이 재다니는 게 뭐냐면 타타타타타 뛰어다녀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얌전히 잘 못 다녀요. 애들 자체가 활동적인 게 이게 성장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연령 기준이 있어요. 연령. 네. 그러니까 보통 유아, 그다음에 아주 초등 저학년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종철 씨 아이들처럼 낮에 데리고 오잖아요. 낮에 애들이 막 논다고요. 네. 그렇게 걔가 뭐 365일 데리고 오겠습니까? 낮에는 그러면 오죠. 네, 그러면 대체로 다 아이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특별한 분 몇 분을 제외하고는 이해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층간 소음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밤이에요. 어. 주무셔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예. 다 밤이 되면 또 잘 자야 뭐 여러 가지 피로를 풀고 뇌도 휴식을 하고 뇌세포가 아이들은 자라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는데 네. 이제 밤에 이제 뛰거나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되죠. 네. 자,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2살이란 말이에요. 지금 만으로 보면 11살 된 아이가 이게 뛰는 거 자체는 이게 우리 인간은 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을 고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 타인을 고려해서 이 정도 시간이면 나는 춤을 좋아해서 춤을 추지만 다른 사람들은 잠을 자는 시간이구나도 같이 고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나의 마음 안에는 내 마음도 들어와 있지만 타인의 마음이 반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충분히 해야 되는 나이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거듭돼서 안 된다는 거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뭔가 기능이.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보다는, 그리고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고 했는데 학습 기능보다는, 그리고 춤을 추는 이런 여러 가지 대근육, 소근육의 그런 기능에 비해서는 조절을 해내는 기능에 뭔가 조금 뭐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하는 거죠. 아까 네. 얼핏 네. 전화 맞아요. 내용에서도 제가 아까 살짝 지나갔는데 네. 못 추게 하면 울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네. 저는 얼핏 들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것도 약간 조절과 관련된 얘기겠죠? 그렇죠. 아주 어린 아이들은 못하게 하면 못하게 하는 것 자체에 속이 상해서 울어요. 근데 좀 큰 아이들은 왜 못하게 하는지 이해해요. 그렇죠. 그래서 울진 않아요. 아,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나오지 그것 때문에 울진 않거든요. 우리 아들만 해도 네. 잘 안 울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12살이 된 아이가 밑에 사람이 자야 되잖아. 근데 네가 이 12시 넘어까지 밤낮으로 뛰는 건 이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는 행동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아, 그건 네. 그렇죠. 라고 해야지. 그걸 무릅쓰고 울고 호시탐탐 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 춤을 추는 거는 혹시나 늘 자기한테 몰두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고려를 좀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자, 맞아요. 얘가 끼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열심히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끼가 있고 재능이 있어도 이것이 모든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와 공생을 기본으로 했을 때 정말 빛이 나는 거지. 그쵸. 나한테만 몰두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네. 아까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을 네. 수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조절 기능에 문제하면 요즘에 떠오르는 네. 단어가 있잖아요. ADHD. 그렇죠. 네. ADHD는 그렇죠. 그냥 산만한 거를 생각하는데 예. 네. 뭐가 좀 근데 기준이 사실은 있나요?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명칭들을 갖고 있는 우리가 네. 봐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ADHD인데요. 네. 물론 이제 기본 전제로 말씀드릴 거는 이 아이를 제가 보지도 않았고 어떤 진단이라는 건 전문의가 직접 봐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이 부모 프로그램을 할 때 조언을 드리는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아이를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ADHD를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지희 씨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ADHD. 그건 정말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그렇죠. 다른 아이한테 막 싸우고 밀치고 난폭하고 이런 ADHD는 누구나 다 동의해요. 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나 실제 ADHD로 진단이 정확하게 내려지는 아이들 중에 10%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 아이들이. 폭력적인 애들이 네, 10%밖에 안 네,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전문의가 아닌 교사가 보든 일반 부모나 아이의 부모 또는 다른 부모들이 보기에도 쟤 좀 그래라고 동의가 쉽게 되는 게 10%. 나머지 90%는 굉장히 아주 자세하고 정확한 진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ADHD만큼 그냥 일반인이 보고 네. ADHD네라든가 아니면 몇 가지 양상만 보고 ADHD가 아니네라고 이렇게 우를 범하는 이런 문제는 없어요. 지금 ADHD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ADHD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가진 확률이 비슷해요. 미국이나 우리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가장 ADHD 문제로 상의하러 병원에 오는 율이 가장 꼴등이고 ADHD로 진단이 내려지는 것도 작고 ADHD로 진단이 내려져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편견이 많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편견은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일반인들한테 이러이러한 걸 체크해 보세요라고 알려드리는 거는 네. 그냥 체크해보고 걱정이 되거나 의논할 일 있으면 전문의와 상의하시란 얘기지 본인들이 그렇죠. 판단하시는 거는 권장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ADHD는 물론 기본적으로 과잉 행동, 네. 그러니까 행동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량이 많거나 아니면 행동의 크기가 커요. 문을 닫아도 쾅 닫고요. 네. 크레파스 뚜껑을 닫아도 꽝 닫아요. 예. 근데 그렇게 행동이 크거나 아니면 잡잡잡수 행동량이 많거나 이제 의자에 착석을 하고 있어도 얘네들은 꼼지락거려요. 꼼지락. 그래서 가만히를 못 행동의 조절이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집중력 저하가 있어요. 이거는 필요한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생각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길로 새든가 멍 때리든가 생각이 진행이 잘 안 네네. 되든가 근데 생각의 조절이 잘 안 돼서 속도가 지나치게 느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이렇게 생각의 조절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충동의 조절이 잘 안 돼요. 근데 꼭 난폭한 형태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충동의 조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감정이든 욕구든 네. 뭐 말이든 이런 조절이 잘 안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딱 떠오르면 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말에 끼어들고 나불나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순서를 잘 기다리는 게 어렵다든가 네네. 아니면 공부를 하더라도 차근차근 조절하는 게 어렵다든가 아니면 이제 혹시 이 아이처럼 자기의 욕구나 하고 싶은 게 훨씬 더 우선이어서 다른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조절하는 기능이 물론 어른보다 떨어지죠. 그렇지만 네. 나이에 비해서 좀 부족하거나 미숙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네. 저는 근데 사연을 듣자마자 네. 그 엄마로서는 그 ADHD다 그러면 또 네. 깜짝 놀라실 것 그럼요. 같기도 하고 네, 네. 다만 그냥 춤을 좋아하는 아이일 네, 뿐인데 네,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실 네. 수도 있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가 춤에 소질이 있는 건 아닐까 네, 그런 네.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네, 네, 네. 타고난 재능이 네, 있는 네, 행동. 네. 네, 네. 댄스 아닐까요? 신동. 물론 제가 보기엔 끼도 있고 재능도 있고 장점도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조절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제 주의력이기 때문에 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관심과 흥미에 따른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하고 중요한 게 늘 일치를 안 해요. 자기가 좋아하고 굉장히 재밌어하는 거지만 좀 덜 중요한 것도 있고요. 반대로 자기는 좀 별로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는데 그 나이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있죠. 이거에 편차가 심하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편차가 네, 심하니까. 누구나 편차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이 주의력이나 조절 기능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요, 이 편차가 거의 근소해요. 그래서 물론 집중을 잘하는 사람도 주의력이 좋은 사람도 자기 좋아하는 거 잘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해내요. 그래서 기능에 차이가 별로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기 싫을 때나 하기 좋을 때나 비슷해요. 근데 요렇게 편차가 차이가 큰 아이들은 자기 좋아하는 건 일가를 이뤄요. 막 엄청나게 잘 해내지만 네. 그 정도의 기능을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자기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들은 너무 안 하려 든다든가 안 하려고 막 저항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해도 대충대충 아주 완성도가 네. 높지 않게 해내니까 이거 그래도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공부는 거죠. 좀 한다고 어머니께서 그래요. 짧은 네. 시간이면 집중 잘한다고 네. 하셨거든요. 아, 이렇게 질문을 정확하게 하시나 몰라요. 제가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 게 하나는 네. 편차고요. 하나는요, 배분이에요. 배분. 얘는 24시간 시간 중에서 춤에 배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이 춤을 그럼 독서라고 한번 바꿔봅시다. 네. 독서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이가 밥 먹을 시간에도 독서를 해, 잠도 안 자고 독서를 해, 다른 친구 놀자고 하는데도 독서해.
이러면 벌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과몰입이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야. 24시간 시간 중에는 얘는 성장도 해야 되는 아이인데 충분히 잠도 자야 되고 가족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휴일날은 가족과 시간도 보내야 되고 네. 추억도 쌓아야 되고 그리고 공부 시간은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배분이 잘 안 되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공부를 잘한다는 건 얘가 네. 재능도 많고 똘똘똘한 것 같아요. 똑똑한 아이인데 아까 어머니 직접 전화해서 그러시잖아요. 아이가 공부하는 양은 굉장히 적다고. 그러면 더 크면 공부 양이 많아지거나 난이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춤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면 그거는 곤란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머리가 좀 좋으니까 짧게 해도 초등학생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거죠. 네. 그러나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이 시간의 양을 늘려야 될 때 그것이 안 되면 배분과 조절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이 보기에 ADHD가 참 진단하기가 힘든 게 제 네. 주변에도 정말 산만하고요. 네. 한 일주일에 10번 이상은 싸우는 친구가 있는데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갔더니 ADHD가 아니라고 또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과민하면 네. 이 과민한 것 때문에 불안해지면 타인이 조금만 건드려도 왜 때려? 그러면서 이제 싸우게 된다든가. 그렇죠. 네. 그리고 불안하면 좌불안성이란 말 있잖아요. 이거 네. 불안하니까 애들이 되게 산만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요소들이 관여가 되고 겉에 양파의 맨 겉껍질은 꼭 ADHD 같은 진단을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네. 그 원인은 정말 전문의가 제대로 진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네네. 주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맨날 표현을 하는 게 인천공항의 관제탑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차적 인지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수업 시간에 돌아다녀? 네. 공부를 잘하면 ADHD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ADHD도요, 천재도 있고 영재도 있고 수재도 있고요. ADHD 아이들도 굉장히 뛰어난 장점을 가진 아이도 있고 재능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하고 똑같냐면 천식이 있는 애도 재능이 있고 네. 알러지가 있는 아이도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네. ADHD 아이들이라고 해서 늘 뭐 지지부진 이렇지 않다. 맨날 뭐 네. 정신없고 이렇지 않다는 네, 거죠. 제가 네.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ADHD 진단 기준을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네. 그거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체크해보시고 나서 그냥 네. 본인이 어머 이건 몇 학이 됐다니까 ADHD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안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조금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라고 하시면 바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도록 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ADHD라는 말만 들어도 언젠가부터 저희가 정말 가슴이 그냥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좀 위안이 될 만한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미국 뉴햄프셔에 위치한 헌터스쿨, ADHD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이곳 헌터스쿨에서는 ADHD를 장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산만하고 충동적으로 보이는 이 아이들에게도 그들만의 재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We have talked in the past about some famous people with ADHD. Thomas Edison. Thomas Edison. He had ADHD, that's correct. And you have ADHD. Excellent. And does each and every one of you have a special thing about yourselves? Yeah. I have a gift of being very fast, intelligent, and funny. 요즘 공룡 그림에 푹 빠져있는 대륙 역시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룡이라는 분야에서만큼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죠. There's also a very variety of dinosaurs, but wiped out, sadly, 65 million years ago by meteorite impact, right on the Gulf of Mexico. 이런 집중력을 가진 것은 대륙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곳 아이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그 일을 할 때 순간적으로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It's really just a matter of often they can't sit quietly like we're doing right now for any period of time. And it might be just having something in their hand that they can play with while they're actively participating in a discussion. 네, 우리가 사실 뭐 ADHD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조차도 위축이 되고 아이가 위축되는 거는 뭐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런데 사실 이게 화면을 보니까 저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좀 이렇게 부추겨 주는 것도 아이에게 네. 좀
힘을 줄 수 있겠구나. 에너지가 네. 되겠구나. 근데 사실 이 화면이 이제 의미하는 중요한 거는요. ADHD를 너무 편견을 갖고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4명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네, 개인이 그럼요.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인간이 성장하면서 또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이 미숙함을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ADHD는 정말 ADHD로 제대로 진단이 내려지는 아이들은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또 내지는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조절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고차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회로의 연결에 약간 미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덜 컸다는 거죠. 과일로 보면 풋과일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자기 나이가 여기잖아요. 얘가 지금 만으로 11살이잖아요. 네. 얘 여자아이가.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조절 기능이 한 2살 어리다고 쳐봅시다. 네. 그럼 이제 2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얘도 성장하고 다른 아이도 성장을 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걸 그냥 내버려뒀을 때 지금 현재의 과학과 의학의 결론은 이 편차를 못 줄이고 크더란 얘기예요. 이렇게 크더란 얘기예요. 크긴 크나. 근데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신경회로의 연결을 잘 도와줘서 결국은 따라잡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는 거죠. 시간이 좀 걸려도 이렇게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커서 이 편차를 계속 유지하고 가지만 그 아이 하나만 봤을 땐 계속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애는 성장하는 거 맞습니다. 맞지만 이 아이가 메꿔야 되는 부분들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뇌라는 것이 40살, 50살이 돼도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 한 22, 23살에 성장을 멈춘다 하면 멈춘 상태에서 이 부분은 어쩌면 라이프롱하게 평생 동안 어떤 형태든 어려움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해주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애들이 뭐 무슨 암세포 진단 받듯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과학적이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부분이고 진단을 제대로 받고 이 아이한테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주치의사와 꼭 의논을 해서 이게 뭐 의학적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아주 많고 그다음에 부모가 바꿔야 될 부분 내지는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따라잡게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화면에서는 약간 이제 그 디베이트가 있죠. 약간 이 사람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물론 장애는 아닙니다. 주의력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하는 장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인의 장애하고는 다르고요. 우리가 우울 증상 이렇게 하지만 우울 증상이 지속되면 우울증 내지는 뭐 감정의 당극성 정동 장애 이렇게 붙이듯이 치료적 개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장애인 장애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뭔가 이런 아이들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운데 놓고 이 아이한테 무슨 도움을 줄 것인지를 정말 제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과정에 편견, 주변의 시선, 주변에 정확하지 않은 말들 내지는 부모의 자존심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이제 그 진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약 줍니까? 필요한 아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치료에 필요하게 잘 개발되어 있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어찌 의사하고 입장이 같겠습니까만은 이런 것들을 잘 서로 이해해서 아이한테 무슨 도움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 화면에서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아이한테 좋아하는 걸 쥐어주면 아이는 잘한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몰입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그러지 않은 거에 편차가 있는데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면서 끌고 가줄 수 있지만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어떻게 환경을 다 조절해 줍니까? 환경을 이 아이한테 맞춰주고 이 아이가 차분하게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걸 구성해주고 이 아이가 지루하면 좋아하는 걸 쥐어주고 그럴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평생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시점에서는 아이가 꼭 해야만 하는 거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등수나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연 속에 우리 아이가 춤에 대한 그 과한 그 몰입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잠시 후에 해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17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라이브 토크 부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